발목을 눌러보세요. 지금 바로요.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가 떼보십시오. 자국이 남아 있습니까? 오목하게 들어간 자국이 5초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피곤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콩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중 90%가 아무 증상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엌 선반에 있는 꿀 한 스푼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수천 명이 넘는 콩팥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숨겨진 신호들, 꿀이 망가진 콩팥을 어떻게 되살리는지, 아침마다 무심코 콩팥을 죽이는 물 마시기 실수 3가지, 꿀의 효과를 10배로 끌어올리는 황금 시간대,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들, 그리고 꿀을 드시면 오히려 위험한 분들이 누구인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퉁퉁 부은 얼굴로 거울 보는 일도 없어집니다. 손주들이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 자랑스럽다고 말할 날이 옵니다. 우리 함께 그 변화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콩팥이 보내는 숨겨진 신호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 눈 주변이 퉁퉁 부어 있습니까? 잠을 잘못 잔 탓이겠지 싶으셨죠? 어젯밤에 뭔가 짜게 먹었나 하고 넘기셨죠?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에 환자분들한테 짠 음식 줄이세요. 그러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진료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눈 부기는 나이 탓도 짠 음식 탓만도 아닙니다. 콩팥이 밤새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바로 3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 아래가 통통하게 부어 있습니까? 소변을 보실 때 병이의 하얀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일어나고 3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목을 눌렀을 때 자국이 5초 이상 남아 있습니까?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집중해 주십시오. 콩팥이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억울한 장기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위장이 아프면 배가 쓰립니다. 그런데 콩팥은요,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아무런 신호도 안 보냅니다. 의사들이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입니다. 만성 신장병 환자의 61%가 검사 전까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10명 중 6명이 자기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팥에는 네프론이라는 아주 작은 필터가 무려 100만 개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가 혈액에서 찌꺼기는 걸러내고 단백질 같은 좋은 성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고급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이 필터에 문제가 생기면 걸러내야 할 나트륨과 물이 온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이 붓고 발목이 붑니다. 지켜야 할 단백질은 소변으로 빠져나옵니다. 그것이 거품 소변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단백뇨를 방치한 환자의 45%가 10년 이내에 투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투석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손주 결혼식도 투석 일정 맞춰서 조정해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콩팥은 간처럼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필터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것이 꿀입니다. 겨우 꿀이냐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지금까지 콩팥이 보내는 숨겨진 신호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눈 부기, 거품 소변, 발목 부기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 다음 내용이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꿀을 드시면 혈당이 오를까 걱정되십니까? 당연하죠? 레지던트 시절에는 달달한 것은 무조건 콩팥에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임상에서 수백 명을 직접 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꿀 관련 논문을 읽으면서도 설마 이게 맞겠어 싶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한테 직접 적용해보고 나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구나 하고요. 꿀과 설탕은 모두 달지만 콩팥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3년 비교 연구입니다. 정제 설탕 섭취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율이 연간 8.7%였습니다. 꿀 섭취 그룹은 오히려 3.2%가 개선되었습니다. 정제 설탕은 혈당을 순식간에 180까지 올립니다. 콩팥은 이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돌아갑니다. 과부하입니다. 기계도 과부하 걸리면 망가지듯이 콩팥 필터도 서서히 찢어집니다. 꿀은 다릅니다. 꿀 한 스푼 안에 180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이 120까지만 천천히 오르고 6시간에 걸쳐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콩팥에 적당한 일을 주는 겁니다. 과부하 없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 나온 김에 꿀에 대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963년에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 무덤에서 꿀단지가 발견됐습니다. 3300년 된 꿀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했더니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3300년 동안 세균 하나 안 자랐습니다. 이것이 꿀의 항균 능력입니다. 이 힘이 우리 콩팥을 지켜주는 거예요. 꿀이 콩팥을 살리는 원리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콩팥 필터에 달라붙은 녹을 닦아냅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끼면 물이 안 나오죠. 콩팥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이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 동물 실험 결과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콩팥 세포 손상이 62% 줄었습니다. 두 번째, 청정 에너지 공급입니다. 콩팥은 하루 24시간 혈액 180리터를 걸러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꿀은 벌들이 이미 한 번 분해해 놓은 단당류라서 소화 과정 없이 즉시 흡수됩니다. 콩팥 세포가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최상급 연료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과 2021년 연구에서 꿀 섭취 후 콩팥 세포 에너지 생산량이 27%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천연 항균 작용입니다. 노년기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은 주범 중 하나가 요로 감염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7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합니다. 꿀의 글루코스 산화화 효소가 몸속에서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 나쁜 세균을 죽입니다.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 실험에서 꿀은 대장균 증식을 99.9% 억제했습니다. 항생제 내성 걱정 없는 천연 방어막입니다. 네 번째, 혈압 안정화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일 등 원인이 고혈압입니다. 삼성서울병원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0mm, 수은주 오를 때마다 만성 심부전 위험이 23% 증가합니다. 꿀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관을 서서히 이완시켜 한 달에 외서 7mm 수은주씩 혈압을 낮춥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대학 연구에서도 8주간 꿀 25g을 섭취한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6.5mm 수은주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부터 꿀이 동서양 의학에서 약으로 쓰인 이유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괜히 꿀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어른들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꿀이 콩팥을 살리는 원리 4가지. 항산화, 필터 청소, 청정 에너지 공급, 천연 항균, 혈압 안정화.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꿀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하는 물 마시기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냉장고 문 여십니까?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부터 한 잔 드십니까? 건강을 위해 아침에 물 마시는 습관은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 아침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천이 0.5도 내려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속 온도는 36도 전후입니다. 이때 냉장고에서 꺼낸 5도짜리 찬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장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이 충격이 전신 혈관으로 퍼집니다. 콩팥의 미세 혈관은 찬 기운에 극도로 예민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40%까지 떨어집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 마시는 습관을 5년 이상 지속한 사람은 신장 기능 저하율이 2.3배 높았습니다. 매일 아침 콩팥에 미세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방법은 40도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가락을 살짝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천천히 한 모금, 5초 쉬고 다시 한 모금. 이렇게 3분에 걸쳐 한 컵을 드시면 콩팥 혈관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두 번째 실수, 한꺼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침마다 500ml씩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것은 콩팥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이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은 400에서 500ml입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500ml를 쏟아부으면 콩팥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혈액이 급격히 희석되면서 전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2시간마다 150에서 200ml씩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아침 8시, 10시, 12시, 오후 2시, 4시, 6시, 8시. 이렇게 7번에 나누어 드시면 하루 1.4리터가 됩니다. 우리 콩팥이 가장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밤에 목마를까봐 자기 30분 전에 물을 한두 컵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이 밤마다 여러분을 화장실로 내모는 주범입니다. 우리 뇌는 밤 10시가 넘으면 항긴요 호르몬을 분비해서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푹 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이 호르몬 효과가 무력화됩니다. 방광이 팽창하고 잠에서 깹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로 잠을 설치면 렘 수면이 50% 감소합니다. 콩팥 회복 능력이 37% 떨어집니다. 콩팥은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잘 회복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대신 오후 6시까지 하루 80%를 마치십시오. 물 마시기 실수 3가지 정리합니다. 차가운 물 대신 40도 미지근한 물, 한꺼번에 많이 말고 2시간마다 조금씩, 자기 전이 아니라 저녁 8시 이전에 드십시오. 이 3가지 실수만 고쳐도 콩팥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꿀을 제대로 더하면 효과가 2배, 3배가 됩니다. 꿀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황금 시간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때를 알고 먹어야 합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드시면 효과가 절반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셨습니다. 밤새 콩팥은 피를 걸러내느라 지쳐 있습니다. 아침 7시, 혈액 점도는 저녁 7시보다 평균 34% 높습니다. 끈적한 피를 걸러내야 하니 콩팥이 평소보다 훨씬 힘들게 일합니다. 이때 40도 미지근한 물 200ml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약 7g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잔이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인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세척수 역할을 합니다. 멈춰있던 소화기관을 깨우는 시동 역할도 합니다. 일본 도쿄 의학부 연구에서 아침 공복에 꿀물을 마신 후 15분 이내에 신장 혈류량이 평균 22% 증가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꿀물은 절대 뜨겁게 드시면 안 됩니다. 60도 이상이면 효소와 비타민이 모두 파괴됩니다. 그냥 설탕물이 됩니다. 40도 미지근한 물. 이것이 핵심입니다. 환자분들께 이 습관을 권하면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 색깔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2주 후에는 몸이 가벼워졌다고 전화 주십니다. 꽉 막힌 하수구가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믹스커피 한 잔 드십니까? 달콤하고 맛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콩팥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합니다. 몸속 수분을 강제로 배출시킵니다. 콩팥은 물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물을 빼앗겨버리니 과부하가 걸립니다. 건국대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믹스커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만성 신부전 발생률이 1.8배 높았습니다. 이제부터 오후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 한 잔 드셔보십시오. 꿀 한 스푼에 레몬 한 조각 띄우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콩팥 결석을 예방하고 피로 물질을 분해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하루 레몬 반 개의 분량의 구연산 섭취가 콩팥 결석 발생률을 44% 낮춘다고 보고했습니다. 커피를 꿀차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붓기가 빠졌다는 분들, 제가 셀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오후 3시, 그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이 건강 비결 물어보실 겁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지금 고개 갸웃거리시는 분들 계시죠? 자기 전에 뭔가 드시면 야간뇨가 더 심해지는 거이 아닌가요? 맞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을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꿀만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이유가 꼭 소변이 마려워서만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 부족을 느낄 때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덩달아 잠에서 깹니다. 요의도 함께 느껴지고요. 실제 원인은 에너지 부족인데 결과적으로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기 전 꿀 한 스푼이간에 에너지를 비축해 줍니다.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미국 수면의학학회 저널 연구에서 자기 전 소량의 꿀 섭취가 수면의 질을 28% 개선하고 야간뇨 빈도를 평균 1.7회 감소시켰습니다. 황금 시간 3가지 기억하셨죠? 아침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밤에는 쉬게 하기 위해 돈도 안 들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하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꿀을 드시면서 무심코 함께 드시는 음식들이 꿀의 효과를 완전히 없애거나 콩팥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3가지 금기 조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금기, 꿀과 파, 마늘, 부추 같은 매운 채소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에 파가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삼겹살 먹을 때 팥쌈, 찌개에 파, 라면에도 파입니다. 꿀을 드신 후 1시간 이내에 이런 매운 채소를 드시면 콩팥에 문제가 생깁니다. 꿀은 따뜻한 성질입니다. 파와 마늘도 뜨거운 성질입니다. 둘이 만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몸속에 과도한 열이 생기고 이 열이 콩팥으로 몰려 세포염증을 일으킵니다. 본초 강목에도 기록된 오랜 지혜이고 현대 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꿀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매운 채소를 피하십시오. 두 번째 금기, 꿀과 두부입니다. 두부가 콩팥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두부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꿀과 함께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부는 차가운 성질, 꿀은 따뜻한 성질이라서 위장에서 만나면 소화장애가 생깁니다. 우리 어르신들처럼 소화 기능이 약해진 경우 설사가 나거나 영양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더 심각한 건 두부의 칼슘과 꿀의 유기산이 결합하면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전통의학연구소 실험에서 꿀과 두부를 함께 섭취한 그룹의 요산 수치가 18% 증가했습니다. 아침 꿀물 드셨다면 점심 두부 반찬은 최소 2시간 뒤로 미루십시오. 세 번째 금기, 꿀과 생선회입니다. 단백질 보충하려고 횟집에 자주 가시는 분들 계시죠? 좋습니다.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꿀을 드신 날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선 단백질과 꿀의 효소가 만나면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두드러기, 가려움증,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2019년 연구에서 꿀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생선을 먹은 그룹의 알레르기 반응, 발생률이 3.2배 높았습니다. 최소 4시간 간격입니다. 금기 조합 3가지, 파마늘 부추, 두부, 생선회,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뜨거운 물에 타는 것.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60도 이상이면 효소와 비타민이 전부 죽습니다. 40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너무 많이 드시는 것 하루 1~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티스푼 1숟가락, 약 7g입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콩팥에 부담입니다. 가짜 꿀을 드시는 것, 시장에서 아주 싼 사양벌꿀은 벌들이 설탕물을 먹고 만든 겁니다. 천연 항산화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찬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진짜 꿀은 뭉쳐서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가짜 꿀은 물에 쉽게 퍼져버립니다. 내 콩팥을 위해 드시는 거라면 반드시 천연 꿀을 드십시오.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 꿀은 상하지 않습니다. 3300년 된 파라오의 꿀도 냉장고 없이 보존됐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굳어버리고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실온 서늘한 곳, 직사광선만 피하면 됩니다. 꺼낼 때는 마른 숟가락을 쓰십시오. 뜨거운 물 금지, 하루 1~2스푼, 반드시 천연꿀, 실온 보관 4가지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꿀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꿀 섭취를 당장 멈추시거나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입 만성 신부전 3기 이상이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은 혈압 낮추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말기 환자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춥니다. 콩팥 고치려고 드신 꿀이 심장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칼륨 제한 시기를 권고받으셨다면 절대로 임의로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혈당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꿀이 설탕보다 낫다고 말씀드렸지만 본질은 당분입니다. 공복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인슐린을 맞아도 혈당이 크게 흔들리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혈당이 안정된 뒤 아주 소량만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손주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주시면 안 됩니다. 꿀에는 보툴리눔균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이 균을 죽일 수 있지만 장 기능이 덜 발달한 아기들은 감염되면 근육마비와 호흡 곤란이 생깁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아기 입이 헐었을 때 꿀 발라주던 옛날 민간 요법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만 아니라면 꿀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콩팥이 보내는 숨겨진 신호 3가지, 꿀이 콩팥을 살리는 4가지 원리, 물 마시기 실수 3가지, 꿀의 황금 시간 3가지, 절대 금기 조합과 섭취 실수, 그리고 꿀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3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 세 박정호 어르신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4-5번씩 들락거리며 깊은 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조만간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으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는데 늙어서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죽과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에서 2.3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76세가 되셨지만 투석 없이 손주들과 공원을 걷고 계십니다. 65세 김미숙 어르신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는데 손이 너무 부어 결혼 반지를 낀 지가 5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3시마다 꿀 레몬차를 드시고 저녁 믹스커피를 끊으셨습니다. 3주 후 5년 만에 결혼 반지를 다시 끼게 되셨습니다. 6주 후에는 혈압약을 한 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에게 꿀 레몬차의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72 새 이철수 어르신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밤에 7번씩 깨셨습니다. 부인분이 따로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자기 전 꿀 1스푼을 시작하신 후 3주째부터 5번으로 줄었습니다. 2달 후에는 1-2번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부부가 한 방에서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부인분이 진료실에 와서 감사 인사를 하실 때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내일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온 가족 먹여 살리느라 몸 아픈 것도 참으며 일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다고 자랑스러워할 때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튼튼해야 손주들 손을 잡고 더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 세대가 고작 꿀 1스푼 못 챙기겠습니까?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따뜻한 물 200ml에 꿀 1스푼. 이 작은 한 잔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달콤한 한 잔이 지쳐있던 여러분의 콩팥을 위로하고 꺼져가던 몸의 불씨를 다시 밝혀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밤마다 화장실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눌 때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